자, 2주도 채 남지 않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 최대의 관심사, 최고위원 선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올해 처음 나오신 거죠? 그 전에 예전에 그 노영희 변호사 네. 네. 할 때 마포에 있을 때 네. 한두 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반환점 돌았다고 좀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의 열기는 늘 뜨겁죠. 그런데 네. 이제 어제도 제가 광주 유세, 전남 유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에 실패를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어제 한 언론사에서 흥행 참패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이제 참여를 호소했어요. 국힘은 의자로 그 집어치고 무슨 그 싸움을 하고 그래도 50% 가까운 48%의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당원들이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당원분들도 이게 자꾸 그 언론에서 무슨 뻔한 전당대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 관심 떨어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다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고 모두가 다 싸워야 할 때인데 네.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탄핵도 싸워야 할 때도 정권 교체도 정권 탈환도 불가능하다.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를 해달라. 예, 제가 오늘 방송에 이제 그 지방을 한 4박 5일 일정 뛰고 올라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온 거는 당원들에게 혹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여와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데요. 지난 주말에 김민석 지금 후보가 역전하긴 했지만 사실은 계속 선두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예. 원외 인사인데, 유일한 원외 인사인데 이렇게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뭐 이른바 정봉주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 당원들이 얘기하고 싶은 말씀들 네. 그런 이제 그걸 조금 더 넓고 크게 얘기하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뭔가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네. 그것이 하나의 집합적 사고로 모아지는 건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탄핵이라고 봤던 거예요. 윤석열 그 대통령 체제하에서는 네. 단 하루도 못 살겠다. 근데 이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네. 현역 의원들이 두려워했죠. 역풍 분다고. 네. 근데 막상 제가 탄핵 얘기하고 지지율이 1등을 달리니까 다른 후보들이 지금 나머지 저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이 다 이제는 탄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준 이유는 빨리 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아하, 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당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와 갈채를 보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잇따라서 탄핵 얘기를 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투표율도 높았어요. 40% 50% 됐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니까 정봉주 돌풍이 이어졌죠.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 네. 그 돌풍이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돌풍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돌풍이 꺾이면서 투표율이 떨어진 건지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투표율은 급락을 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죠. 정봉주 후보님도 좀 떨어졌고 제가 투표율도 어제 떨어졌고. 유세에서도 그랬습니다. 예. 관심과 투표율이 떨어진과 동시에 내 지지율도 떨어졌다. 아하. 그렇게 돼 있어요. 현상은. 예.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돌풍의 이유는 국민들이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었고 네. 그분들이 당원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했다 내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이명박과 싸웠던 그 전투력을 검증됐고 인정됐기 때문에 정봉주가 탄핵을 한다고 하면 정말 하겠구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언론에서 수석 최고위원 이게 뭐 누가 될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수석 최고 이게 이런 직책이 있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
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1등 하는 게? 저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당원당규상에 없는 거로 알고 없죠. 있습니다. 예. 언론이 이제 보통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예. 그런 얘기하면 이제 119 이런 분들이 뭐 우리 또 무슨 하는 발언이야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옛날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시쳇말로. 예. 그런데 이제 싸움을 부추긴 거죠. 예. 근데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동시에 이제 오늘 뭐 질문에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정봉주 수석 최고위원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특히 우리 진영 내부에서 저에 대한 비토, 비판 지금도 뭐 난립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중에 최고위원 되면 이제 그때는 얘기를 할 거고 저에 대한 그런 온라인상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는 친명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봉주 지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친명이 맞는데 예. 정봉주도 친명 중에 찐명이라고 하는데 네. 정봉주를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정봉주를 비판을 해요. 아. 정봉주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저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투표를 떨어지는데 역할을 좀 했다고 보고요. 예. 인터넷상에서 예를 들어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계속 글 쓰고 댓글 쓰고 이렇게 되면요. 금방 언론상에서도 그러니까 언론도 이걸 바로 질문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수석 최고위원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죠. 싸움을 부추겼고 예. 부추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계속 본인을 수석 최고위원 시켜달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뭐 김민석 의원하고도 워낙 친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온 동지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당원당규상에 다만 이제 순위대로 앉습니다. 우리 언론에 잡힐 때 순위들 그렇죠. 앉죠. 좌우 대표, 이렇게 앉죠. 원내대표 1, 2, 예, 3, 4 이렇게 그렇죠. 앉습니다. 예. 근데 사실 최고위원은요. 언론에 보이는 건 공개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 예, 거기서 안건을 갖고 토론을 하고 거기서 문제 제기할 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순위와 무관하게 최고위원들의 내공과 실력이 다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 안건을 소화하고 당원당규상의 안건 소화하고 이슈 소화하고 이런 거로부터 앉아서 보면 서로들 회의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역할이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1, 2, 3, 4, 5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네. 전 그렇게 보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탄핵을 이렇게 직접 언급하는 거 아마 되신다면 민주당이 직접 언급하는 걸로 될 것 같은데 탄핵 얘기 직접 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그런 의견이 있죠?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볼게요. 일각에서입니다. 일각이 일각에서. 어디죠? 네, 뭐 일각이 어디가 뭐 일각이 중도층일 수도 있고요. 네, 모르잖아요, 잘. 네 모릅니다. 조중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보수 쪽이에요. 음흠. 보수 쪽이 탄핵 상황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아하.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탄핵을 직접 언급하는 게 왜 불편하죠? 그럼 제가 7월 2일 날 탄핵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동의 안 해야죠. 아하. 근데 그게 다 왜 동의한 걸 불편합니까? 봤을 때는 아니 국민들이 192석을 줬어요. 네. 이거 탄핵 의석수입니다. 아하. 그럼 일각에서 또 이르겠죠. 200. 일각이라고 하는 건 조중동입니다. 예, 200. 200석입니다. 192석을 줬으니 예. 나머지 8명은 국힘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아, 설득 정치력을 보여라. 그분들도 예를 들어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할 때 민주당이 200석이었습니까? 아니요, 택도 아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택도 없었잖아요. 150석 간신히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탄핵이 됐어요. 그건 국힘을 설득을 하는 정치력을 보였고 그때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00만 이상이 한 번에 한 집회에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은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탄핵은 먼저 국민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하, 예. 제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신 거다. 예, 그리고 이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과 보수 진영도 이제는 아니죠. 친윤 진영이 불편한 거죠. 거기서 불편한 거지.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것이다. 누가 불편하죠? 탄핵을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60, 70% 가까운 수치가 이 대통령 치하에서 못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가 불편하죠? 알겠습니다. 예. 친명 그 논쟁도 한번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뭐 명심 경쟁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후보님만 출마 선언문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비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 중에. 이것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그 각자의 전략이겠죠. 네. 그다음에 마케팅, 나를 어떻게 마케팅해갖고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는가.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종가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게 함께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게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아하. 근데 이제 저도 뭐 언급을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최고위원, 저는 글쎄요, 이게 지도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왜 지도부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아서 득표 활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의 지도부에 들어가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웅이에요, 영웅. 히어로 영웅요. 지도자는 한마디로 영웅입니다. 영웅은 난 용기와 희생으로 이 그룹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내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상대적으로 덜 했더니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좀 기울어진 게 이재명 대표가 이 표 안 나오냐 이런 얘기 유튜브인가요? 하고 예. 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바도 있는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평가 유보입니다. 네. 예. 약간 불편한 질문 조금 드려보면 2007년도 당시 정동규 그 손학규하고 그 정동영 후보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정동영, 또 후보님은 손학규. 그때 막 좀 이렇게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좀 인연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젊네요, 엄청. 저 때는. 저하고 좀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 때 갈등 이후에 저는 바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면서 BBK 다스와 싸웠죠. 저 질문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맞네요. 저 때 정치적 언급이 없었어요.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와 약 17, 18년을 좋은 관계로 있었죠. 네. 저게 정치적 언급이면요. 속 좁은 정치인들은 저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것도 언론 프레임이라고 보십니까? 여기도 작가 프레임 같은데. 작가 프레임. 언론에 저런 기사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하여튼 요지는 우리 후보님하고 이재명 또 후보죠. 당대표 후보인데 그렇게 뭐 갈등이 있거나 이러진 않는다. 그럴 이유도 사실 없었고 선거하면서 계속 그런 게 막 누가 계속 얘기를 하고 부각을 하는 거 같아요. 온라인에서요. 네. 이런 거예요. 당원들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입당한 지 한 5년 미만쯤 된 당원들이고 정봉주의 과거를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이명박과 어떻게 싸워왔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그 대표와 얼마나 동지적 관계를 유지한지 이런 저는 민주당 역사가 40년 된 분이에요. 네. 40년 된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 동기생이 조정식 의원 아닙니까? 육선.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동기도 만약 쭉 했었으면 아니 우리 육선이- 동기들 이제 저는 86년 당적이고요. 그때 시작했고 예. 원내 돌았는 거는 2004년이죠. 2004년 때, 이제 예. 탄돌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막으면서 들어온 탄돌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탄돌이죠. 예. 몇십 년 만에 탄돌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당적 활동을 했는데 지금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 3, 4년간의 짧게 저의 행적밖에 못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하는 얘기를 점검 없이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고 그냥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비판도 관심이니까요. 정치인은 관심이 끊기면 죽는 거거든요. 비판도 관심이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80년대부터 민주당 이렇게 사랑했는데 아니라는 얘기 막 나오고 뭐 저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죽여라 죽여라 하거든요. 로마 백성들이. 바로 그분들이 어제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열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중의 지지는 오늘 올랐다가 오늘 긍정적으로 그 메시아라 그랬다가 내일 죽여라로 바뀔 수도 있고 오늘 죽여라 했다가 내일 메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중의 지지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지금 그분들이 정봉주란 배를 뒤집어 엎고 싶지만 언젠가 그분들이 다시 정봉주란 배를 띄우는데 열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관한 부정적 지지는 긍정적 지지의 또 다른 단면에 불과하다. 관심도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hate. 증오가 아니라 indifference, 무관심. 무관심이 가장 안 좋은 거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비판해 주는 분들은 부정적이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정봉주는 어떤 삶을 살았지 한번 찾아보면 긍정적 관심으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불쾌하거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정봉주 후보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최고위원 분들도 제가 이제 또 사람 같은 있는 후보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금방 친해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나한테 다 후원금 내야 된다. 왜냐하면 정봉주 원의 돌풍 때문에 최고위원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이 돌풍이 꺾이니까 관심도 사라졌다. 다시 정봉주. 그래서 제가 어제 유세 때 그랬습니다. 정봉주 이제 반환점 돌지 않았어요. 한 3, 40%밖에 안 왔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 대전, 뭐 경기, 서울 중요한 다 남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17, 지금 온라인으로 카톡을 보내갖고 자발적 투표입니다. 근데 17, 18일날 ARS 전화가 와요. 중요합니다. 강제 투표입니다. 그게 이제 아웃바운드 방식인데 그렇게 투표가 오면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정봉주 지지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선전포고를 했냐면 정봉주의 대반격이 시작됐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열풍과 관심도 증폭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조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 제2부속실도 만든다 그러고 한동훈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나 뭐 대통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상황을 구미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미호요? 예. 9개 달린. 꼬리 9개 달린 경우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이리 넘고 저리 넘고 하는 그 옛날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던 구미호.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주를 이쪽으로 놓고 저쪽으로 놓고 하면서 주제를 흐트리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이요? 뭐 지금 하게 되면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이 의심되는 사례가 없어집니까? 저걸 왜 해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구미호죠. 구미호다. 이리저리 제주를 넘으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에 불과하다. 먹힙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아냅니까? 또 민주당이? 뭐 특검법도 지금 통과한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저분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진숙 씨 같은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그리고 노래주점 간 거에 대해서 나는 음치입니다. 그 다음에 50만 원어치, 400만 원어치 빵을 사면서도 그래서 한간에서 그러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빵통위원장이다. 빵통위원장이다.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분들은 국민과 함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개돼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일어나서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민주당은 네. 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면 네. 탄핵 추진위원회를 조국 혁신당과 똑같이 탄핵 추진위원회를 열고 네. 탄핵을 민주당 1호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국 혁신당 네, 지금 말씀 드려보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예. 뭐 같이 가야 될지 또 앞으로 과제 예전에 지금 보면 뭐 구동존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조국 예. 대표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후보님께서는요? 구동존의 뜻이 같은 것은 구하고 네. 다른 것은 그대로 놔두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지민 비조라는 표현도 있었죠. 맞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예전에 총선할 때. 예. 그게 이제 조국 신당의 네. 캐치프레이즈였어. 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을 조국 해달라. 혁신당. 예.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됐죠. 네. 실제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구동이 됩니다. 네. 같은 것은 구하고 존이 양자의 견해가 다른 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국 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네. 다름을 강조하면서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를 갖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제가 예. 가장 좋아하는 중국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사자성어 있습니다. 5월 동주 구동존입니다. 5월 동주 5월 동주. 예. 예, 5월 동주 와, 원수끼리. 아니 예. 5월 구동존이가 아니라요. 예. 저 죄송합니다. 아, 예. 5월 동주 공제예요. 아하. 예. 5월 동주 동주 공제 그러니까 동주 공제 예. 같은 배를 타고 서로 원수 되는 사람끼리 같은 배를 타고 예. 거센 물살을 헤친다고 하고 저 구동존이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화이부동이 나옵니다. 예, 제가 구동존이 화이부동. 짧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중국 예.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건데 예. 화이부동은 화합하되 아하. 부동, 화이부동. 한 가지는 아니다. 정체성은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화이부동. 예. 화합하되 화합은 하되 정체성을 그렇죠. 잃으면 안 구동존이 화이부동. 아하. 같은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은 놔두고 네. 화합하되 음흠.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네. 이게 중국이 일본군이 침략했을 때 국공연합했을 때 그렇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했을 때 저 표현을 썼습니다. 구동존이 화이부동. 네. 그 각자 공산당의 정체성, 국민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지만 일본군이라고 하는 공동의 공동의 적과를 함께 맞서 싸우자. 네. 그리고 과거 타계하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네. 한국과 일본은 원수고 적이다. 하지만 외계인이 침공하면 함께 손을 잡고 예, 싸워야 한다. 예. 그게 구동존이 화이부동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공동의 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빨리 무찔러야 될 상대 민주당과 조국. 네. 그럼 손을 잡고 함께 싸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치기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거죠. 네. 일단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이루고 난 된다. 다음에. 예. 자, 끝으로 이제 뭐 우리 지지자분들도 우리 방송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찍어달라는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특히 최고위원 8분이 각자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후에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민주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인 2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 민주주의 곧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 중에 가장 재밌는 선거가 1인 2표제입니다. 2명 뽑아야 2명 뽑아야 두 돼요. 명. 그러니까 본인의 그 표심이 좀 여유롭고 네. 너그럽습니다. 네. 한 명은 원내 인사에게 표를 주시고 한 표는 원외 인사인 유일한 원외입니다. 저에게 표를 주시면 저는 거리의 최고위원이 돼서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지지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탄핵, 조기 대선 실시하는데 제가 온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